안녕하세요, 머장입니다. 오늘 좀 민감한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직접 겪은 얘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재작년쯤이었나? 2024년도에 도쿄에 한 9박 10일 정도를 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때 갔던 장소가 도쿄의 시노쿠보라는 장소거든요. 근데 시노쿠보가 어디냐면은 도쿄에 있는 코리아타운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국 음식점이나 한국 술집도 많고 일본 여성분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많이들 오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일본 여자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노쿠보에 있는 술집 거리를 갔었거든요. 근데 들어갔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사방에서 들려요. 저기요? 야, 저기 자리 났다. 저쪽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요. 근데 그래서 둘러봤는데 일본 여자는 한 명도 없고 한국 남자들밖에 없었거든요. 진짜로요. 테이블마다 한국 남자고 바에도 한국 남자고 밖에서 줄 서 있는 것도 한국 남자였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이게 일본 여자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은 나만 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들 나와 같은 기대를 안고서 여기 온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만나려는 상대는 아예 없고 같은 목적을 가진 경쟁자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 여자를 찾는 한국 남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 여자가 진짜 매력적인 건 맞는지,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쉬움이라는 게 맞는 건지 팩트 체크를 한번 다 들어가 볼게요. 먼저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여자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문턱이 좀 낮아 보여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연애를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뭐 차나 집이나 스펙이나 돈, 결혼까지 가면 수천만 원이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에서는요, 옥탑방에서 신혼을 시작하는 커플도 있어요. 50년 된 낡은 집에서 사는 것도 별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물질적인 조건보다 가치 있는 시간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한국 남자 입장에서 이런 걸 들으면 어떻겠어요? 천국이네. 와, 개사기네. 뭐 이런 식으로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 리액션이 일단은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좋습니다. 저희 이제 일본 여자분들이랑 또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리액션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저 일본 여행 좀 많이 가봤지만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고기 구워주면은 보통 뭐라고 합니까? 그냥 내가 할게. 아니면 아무 말 없이 받아 먹어요. 일본에서 고기 구워주면요, 아니 해주는 거예요? 감동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정말 당연한 행동들이 일본에서는 드라마 속에 있는 남주역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가방 들어주기라든지 문 열어주기라든지 밥을 사준다라든지, 한국에서는 이 정도는 그냥 디폴트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인데, 일본에서는 한국 남자가 개자상하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K남자 뻥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노력해도 티가 전혀 안 나는데 일본에서는 존재 자체가 그냥 개사기 스킬이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중독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요, 일본 여자가 진짜 스고이하고 존나 개사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나도 일본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시노쿠보 얘기를 했었을 때 그때 들었잖아요. 다들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갔는데 어땠어요?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끼리 술 마시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내가 저 남심하는 그런 계기가 생겨버린다 이 말인 거.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부터 아무도 안 해주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본에 처음 가면은 일본 사람들이 만약에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 보통 첫 마디가 스미마셍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일본에 가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친절하단 말이에요. 편의점 알바생도 친절하고 카페 직원도 친절하고 길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길을 물어도 심지어 친절해요. 근데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당신한테 호의가 있어서가 아니고 일본은 타인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게 최고의 미덕인 사회예요. 친절은 호감이 아니라 매너예요. 일본 여자가 웃으면서 네 좋아요 라고 하면 한국 남자는 반응이 좀 괜찮은데?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요, 그냥 갈등을 피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 존나 얼굴이 십창이 난 이 남자랑 부딪히느니 그냥 웃고 넘기자. 일본에서는 이거를 타테마에라고 하거든요. 겉마음이에요. 속마음은 혼내라고 하는데
이 혼내를 보여주기까지가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리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한번 갔다 온 한국 남자들이 흔히 하는 착각들이 일본 여자 리액션 좋다. 쉽다. 일본 여자는 존나 쉬워. 역시 그래서 일녀를 만나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요. 타테마에를 호감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라 거절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일본 여자들이 옥탑방에서 시작을 해도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건 맞아요. 근데요, 경제적으로 안 따지는 대신에 어떤 걸 따지냐면요, 신뢰예요. 이 사람이 매너가 있는지, 이 사람이 민폐를 안 끼치는 사람인 건지, 이 사람이 장기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걸 조용하게 관찰을 해요. 근데 말을 하지도 않고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점수를 깎아요. 속으로요. 여기서 혹시 뭐 연애 안 해보신 분들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보통 연애 하신 분들은 보통 연애하다가 싸우면 어떻게 돼요? 오빠 왜 그랬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부딪히잖아요. 심지어 좀 나중에 풀어야 한다라는 여자들까지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딪히니까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일본식 연애는 안 싸워요. 그냥 웃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연락이 안 돼요.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어떤 걸 수정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건데요, 한국에서 친한 사이에 음식을 나눠 먹잖아요. 젓가락으로 이거 먹어봐 뭐 이런 식으로 건네주는 거, 한국에서는 정의거든요. 일본에서는 이거 장례식에서 화장한 유골을 옮기는 행위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음식을 건네는 게 금기예요. 이런 걸 몰라요. 모르니까 지뢰를 밟아요. 그러니까 밟았는데 상대가 말을 해주지 않아요. 이런 걸 타테마에라고 하니까 그냥 웃거든요. 근데 속으로는 이 사람 인생이 십창이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조금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여자분들이 거의 다 말을 해주잖아요. 그거 좀 그런데 오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눈치가 아예 그냥 밑바닥으로 들어가 버린 남자가 아닌 이상 거의 다 눈치를 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수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에서는 말을 안 해주고 그냥 조용히 떠나요. 이게 쉬워 보여요? 아니에요. 이 게임의 룰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룰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아마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면 아마 댓글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한여를 옹호할 수 있냐 뭐 그런 식으로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누구도 편들 생각 없고, 어쨌든 결국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한여는 답이 없다, 한국 여자랑은 연애를 못하겠다, 일본 여자가 진짜 왔다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남자분들 중에서 진짜로 한국 여자들한테 크게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인정해요. 근데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그 중에서 상당수는요, 한국 여자한테 질린 게 아니라 자국 여자들한테도 선택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도 시노쿠보 간 이유가 뭐였겠어요? 시노쿠보가 나의 낭만의 도시라서 갔겠습니까? 국제연애에 관심이 있어서요? 아니요. 한국에서 잘 안 되니까 간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그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봤습니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한 남자들로 존나 그냥 고추밭을 봤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한국에서 안 되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면 그냥 갑자기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연애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아예 성립조차가 불가능한 건데, 연애가 안 되는 이유가 한국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한국 여자가 까다로운 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인정을 안 하고 한국 여자가 문제야라고 돌려버리면 일본을 가든 동남아를 가든 필리핀을 가든 중국을 가든 베트남을 가든 똑같단 말이에요. 장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어도 나는 안 바뀌니까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한국 여자한테 질려서 일본 여자를 찾는 남자들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일본 여자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한국 연애가 힘든 거예요?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일본 여자가 너무 카와이해서 진짜 좋아서 찾는 거면 문화를 공부해야 되고 언어를 배우고 그 사람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해요. 근데 대부분은 그게 아니에요. 한국 여자가 질려서 일본 여자를 찾는 거예요. 이건요, 수학이 어려워서 물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과목이 바뀐 거지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본 여자가 쉬워 보이는 거는요, 일본 여자의 매력은 보이지만 대가가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한국 여자가 피곤해 보이는 이유는요, 대가가 먼저 보이기 때문이에요. 시원시원한 스타일이 좋으세요? 한국 여자가 좀 뭐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좀 상대적으로 직설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원함의 반대도 있어요. 화낼 때도 시원하게 돼요. 오빠 그때 왜 그랬어? 눈앞에서 직구를 날린단 말이에요. 그 직구가 팔처럼 꽂힐 때도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아니면 수뇌부 스타일이 좋으세요? 일본 여자가 그렇습니다. 뭐 조용하고 배려심 깊고 리액션 좋고
근데 그 조용함의 반대편도 있어요. 뭐가 불만인지 직접 말을 하지 않습니다.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이미 그냥 이혼이나 결혼 연애나 이런 거 안 할 생각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그 여자의 매력만 취하고 대가는 지르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환상인 거예요. 아까 그 도쿄에 갔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한국 남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그 남자들이 전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기 오면은 나 같은 개 십창의 얼굴을 가진 한국 남자들도 연애를 어쩌면 maybe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들 그쪽으로 넘어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잔인하게도 그런 현실이 같은 기대를 안고 온 남자들끼리 같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어요. 만나려는 상대는 없고 같은 한상을 가진 경쟁자만 있어요. 나랑 비슷하게 생긴 이런 머장이랑 비슷하게 생긴 남자들만 가방에 깔려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감당되시겠습니까? 우리 채널에서 일본 여자분들이랑 국제결혼 관련해서도 인터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일본 여자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한국 여자가 낫다는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상대의 국적을 바꾸면 연애가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 직장이 힘들 때 이직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 진짜 똑같거든요. 바뀌는 건 환경이지 내가 아니거든요. 문제는 상대가 아니에요. 일본 여자가 문제도 아니고 한국 여자도 문제가 아니야. 연애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원하는 것에 대가를 치를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문제거든요. 매력이라는 거에는 전부 가격표가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가격표를 보고도 할 수 있으면 사는 거고, 그냥 못 내겠으면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쉬운 연애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한테 맞는 연애가 있는 거죠. 그걸 찾는 게 일본행 비행기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헛된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남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목이 좀 아픕니다. 머장이었습니다.